네, 수석사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아까 뭐 20년 만에 처음 오셨습니까? 네, 선물입니다. 이꽃 받으신 분들은 SP 가셔야 됩니다. 제 PPT가 없는데요. 이거죠? 네네. 네. 죄송해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상사님하고 이 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서가 김포 AP에 있을 때 AP 장이 본사로 들어가면서 각 그룹마다 속다이몬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까칠해서 사람을 잘 새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사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느끼고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관계가 돼서 아메이 사업도 얘기하고 그런 관계인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게스트로 오시라고. 근데 제가 올 상황이 아니고 뭐 잇몸 수술해서 실밥도 아프고 막 그런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목은 행복하고 재미있고 꿈을 이루어주는 아메이 사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1시간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 처음 보시는 분. 네. 엄청 많네요. 이분들은 나중에 머리 빠진 다이아몬드, 쏙 다이아몬드 이렇게만 기억을 하실 텐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아까 가치와 비전 보셨잖아요. 아메이의 가치와 비전을 꼭 보시는 그런 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다고 딱 마음 먹고 제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정상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이거 해달라고. 새벽 2시까지 어저께 작업을 하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새벽 2시에 가니까 모닝콜도 안 하고 그냥 푹 자고 오려고. 저희가 오늘 미팅이 없거든요. 근데 아침에 자동으로 깨워줘서 새벽 기도 갔다 오고 이제 또 아침에 또 작업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느낌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종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대째 종로구에서 사는 사람 못 보셨을걸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의 주민등록상에 종로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 갔다 온 적도 없이 계속 종로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그러면 종로구에 건물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은 없고 살고 있고요. 제가 98년 2월 달에 사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1번은 뭔지 아세요?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1번입니다. 1번. 그 1번이고요. 제가 MBTI로는 ISTJ입니다. 여기 ISTJ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구나. 예, 또 부장님이랑 이 ISTJ면서 성격이 좀 좋지 않은 ISTJ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아메이를 할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메이 비전을 보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진행을 하면서도 이거 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일단 모자를 썼기 때문에 시드니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는데 아메이가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진 기자가 이렇게 같이 와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그 사진 기자가 지나가더라고요. 한 장만 찍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 와이프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반 잘라서 저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게 서울 성곽입니다. 성곽. 이 성곽 안이 종로구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창의문을 딱 넘어가면 거기가 평창동입니다. 그래서 평창동에서 한 30년 살다가 다시 저 광화문 옆에 경희궁의 아침, 거기서 지금 종로구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저는 상당히 꿈이 많았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대를 전부 다 서울에서 나왔는데 제가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평창동에 살면서. 경북고등학교에 가면 다니면서 그 평창동에 있는 부자 애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럼 저희 집은 평창동 입구, 단독주택이지만 입구,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부자. 그래서 제 친구 집에 하루는 놀러 갔는데요. 일단 부자들은 이 문을 열면은 현관이 안 보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딱 그 집을 바라보는데 처음 봤습니다.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관이. 그래서 그 현관에 잔디밭을 걸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에는 물레방아가 돌고 있고, 뭐 왼쪽에는 뭐 잉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일단 올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딱 열면은 북한산 자락이잖아요, 평창동이. 그 건너편에 북악산이 보입니다, 북악산. 그런 친구들을 보고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꿈이 많았습니다. 뭣도 하고 싶고, 뭐도 사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그래서 제 멘토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오파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외제차가 없을 때 BMW 타고 오고요. 저희는 신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공화당 비서실에 계셔가지고 부정이라는 건 저는 모르고 그냥 신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정을 세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배하면 남들은 10,000원 줄 때 그분은 100,000원짜리 수표를 툭탁 주니까 얼마나 그분이 멋져 보였겠어요. 나도 사업을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많은 꿈들을 갖고 제 삶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공대를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3년 정도 있다가 내 사업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기아자동차에 처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전기전자 나오면은 삼성이라든지 LG전자에서 다 3학년 때 데리고 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난 자동차를 갈 거야. 그래서 기아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잖아요. 이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현실. 그러다가 제가 전장 실험 쪽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실험은 그때 기아가 세피아 스포티지를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걸 개발할 때 해외에 있는 경쟁차들을 가지고 오면은 저희 부서로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럼 그걸 막 뜯어보고 이 차의 사양들을 사양 분석을 해서 기획 쪽에다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있지 않고 기획 파트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계속 이 자리에서 있겠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딱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딱 내고, 그때는 뭐 취업도 잘 될 때였니까요. 그다음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전공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무슨 책을 읽게 되냐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김우중 회장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야, 나도 김우중 회장과 같이 사업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 그때 마치 대우자동차가 경력사원을 모집을 해서 그냥 대학원 1학기, 2학기를 마치고 원서를 넣었는데 덜컥 된 겁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에 입사해서 10년 동안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아에 있을 때는 전장 실험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우에 있을 때는 설계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니시면은 스타터, 알터네이터, 배터리, 그 다음에 스위치, 뒤에 열선, 뭐 이런 것들 설계하면서 재밌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여기서 대우자동차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면 대우 김우중 회장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꿈 많은 그 꿈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하고 이상하고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창동에 본가가 있고 그 옆에 빌라에다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꿈과 현실이 차이가 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면은 한 5분이면 1, 2분이면은 저희 본가에서 저녁을 먹고 갈 수 있는데 평창동 한 바퀴를 이렇게 그 친구네들 여기 누구 친구 집이어서 이렇게 쫙 돌고 나면은 나는 갈 수가 없겠다 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꿈들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내 뒤에 있는 선배들을 봐도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안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쯤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결혼하고 이제 큰애가 낳고 3년 있다가 둘째를 낳는데 저희 와이프가 교육심리를 전공을 해가지고 장애 아들을 가리키는 특수교육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딱 임신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물 뺏기는. 여러분들 아이들 임신하고 막 콜라, 사이다, 막걸리 이런 거 드시지 않으세요? 안 드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전화 왔을 때 임신했을 때 막걸리 드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와이프는 전혀 그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폐아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장애아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겁나고 의사가 오라는 날 툭툭툭 갔습니다. 그래서 그 큰애는 아주 잘 낳습니다. 건강하게. 근데 둘째를 딱 낳는데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보시다시피 왼쪽 손이 짧습니다. 손가락도 3개밖에 없고 오른쪽에 엄지손가락도 이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엄지가 뭐 중요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지를 붙이고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끈도 못 매고요, 단추도 못 잡고요. 이 엄지가 딱 기능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4살에 아메를 했는데 33살에 우리 둘째를 낳고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새 30대 보면 어려 보이잖아요. 그 어려 보이는데 그 나이에 둘째는 장애로 태어났죠. 회사는 비전이 없죠. 그러면서 저희 꿈이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탁 떨어지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쭉 알아봤는데 미국 이민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투자 이민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 당시에 8억이 있어야 됩니다. 8억이. 근데 저는 그래도 청아도 그렇고 본가도 그렇고 잘 살고 뭐 저희 아버님이 뭐 너 직장만 잘 다녀, 집 강화문에 있으니까 한옥이 있으니까 너 가지면 돼 막 그러면서 직장 생활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아이가 장애로 딱 태어나면서 제가 계속 거의 뭐 일요일날 교회 가면 울다 오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태어나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친구랑 같이 캐나다 이민을 거기는 점수로 기술 이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가 돼서 친구랑 같이 대우전자 다니는 친구랑 같이 이민을 넣습니다. 근데 가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저는 델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잖아요. 근데 GM 계열의 델파이라고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합격을 하고 거기에 가서 영어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민을 가는 순서였습니다. 그 순서에 이제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직장을 다니겠죠.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집, 회사, 교회, 술, 담배 안 하고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깝깝해 합니다. 맨날 제 시간에 들어온다고 깝깝거는 하지만 스탠다드. 근데 그래서 이제 이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를 하면서 서류를 착착착착 진행할 때 제 회사 후배입니다. 저는 전장 설계, 그 친구는 차체 설계. 그 친구가 아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아메이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진짜로 너무 좋아서 놀란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나한테 전달을 해?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막 부정을 막 했습니다. 부정을 막 했는데 이 친구가 항상 3개월 정도를 도망 다니는데 커피 먹자고 그러면 제가 안 먹고 화장실에서 만나면 제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 친구 나가면 들어오고. 근데 하루는 저한테 뭐를 줬냐면요, 카피캣 마케팅 1점이라 0이라고 100이라고 아메이 10가지 특징을 줬습니다. 근데 책은 일단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읽을 수가 없는데 테이프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들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탁 왔냐면 상속이 되는 아메이라는 말이 나와요. 10가지 특징 중에서 상속이 돼? 왜냐하면 그때 회사에서 친한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자영업을 꿈꾸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시트 담당입니다. 제가 아카디아라는 부서에 있었는데 아카디아 테스트 촬영을 나갔다가 국도에서 텀프가 딱 박으면서 불이 나면서 죽었거든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돼요? 보상을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소송이 막 들어갈 때인데 아메이는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이 장애인데 상속을 해줄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 와서 OM을 들은데 아까 강사분이 35살 때 그 구조를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듣고 나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딱 하나 이해된 게 뭐였냐면요, 수입이 역전된다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제가 대우자동차 대리 시절이었는데 진짜 대리 때 열심히 일하잖아요. 제 뒤에 있는 차부장 열심히 일 안 하는데 월급날 그분들은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아. 그게 불만이었는데 수입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괜찮네. 그리고 두 번째, 9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달 평생 오케이? 증가 안 해도 돼. 상속만 되면 내가 하지. 왜냐면 그 당시에 90만 원이면 은행에다가 한 3억 정도를 집어넣어야 나오는 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스폰서한테 나 알아볼게. 그리고 3개월. 왜냐하면 제가 ISTJ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알아봐야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 다시 읽고 미팅에 몇 번 나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리고 내가 아메이를 98년 2월 달에 사인업을 하고 시작을 딱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서류를 딱 집어넣으면 이민을 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친구랑 같이 가는 토론토까지 막 고민하다가 결정을 탁 내렸습니다. 우리 아메이 하고 한 5년 하고 그리고 가자. 그래서 그 친구는 토론토로 가고 저는 부업으로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되던가요? 아까 친구 20년 만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평생 울거먹을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밥상 뒤집어 엎으시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거를 딱 듣고 저는 금방 크라운 갈 줄 알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닐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회장하고 하면서 교회에 쌓아놓은 인맥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6명은 뭐 껌이지. 근데 저희 어머님이 꿈이 저희 형제가 장로 되는 게 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 교회에서 전달하면 연을 끊자. 그러죠? 처가 쪽이 안동 분이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인맥이 넓으세요. 안동에서 뭐 대소사 다 본인이 다 매일같이 하시니까 처갓집에서도 또 명단이 나올 수 있네.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 안동 계십니까? 안동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저 계시군요. 저 아들은 안동으로 장가를 안 보낼 겁니다. 엄청 힘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홀트에 보내자고 한 것도 처가 쪽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저희가 친정은 저희 집에서 살고 처가가 구정인데 우리 와이프가 구정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자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 가고 뭐 2년째도 또 가재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오니까 이렇게 장애 아이를 보여주는 게 싫고 그리고 아메이 한다니까 다 전화해가지고 윤미 가면 제품 쓰지 말아라고 다 벌써 터트려 놓고 그러니까 아메이를 전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T잖아요. 3개월 동안 알아봤잖아요. 상속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강사님 같이 이거
심플한데 어차피 내가 쓰는 거, 내가 쇼핑할 거 아메이로 바꿔 쓰면 되는데 왜 이거를 안 하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 안 되느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왜 이해를 못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 시절이 아니니까 MBS라는 성공학 강의를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회사 끝나고 듣고 회사 끝나고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답답함, 막 애는 장애로 태어났죠. 회사 비전은 없죠. 그리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이민까지 포기하고 지금 아메이를 하는데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아메이를 포기했으면 그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MBS라는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기 가서 강의 듣고 너무 좋고 강의 듣고 또 와고 또 강의 듣고 또 오고 그렇게 9개월을 갔습니다. 9개월. 저희 형수가 전 지금도 저희 형수한테 잘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여행을 가서 와이프를 백을 사주면 항상 2개를 삽니다. 그래서 형수님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사면 또 그 형수가 서방님이 아메이 해요. 그러면 제가 쓸게요. 그래서 3%를 해. 그럼 3%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3%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에 저도 3%, 저희 형수도 3%. 그래서 처음 들어온 보너스가 1,750원. 그래서 두 번째 달에 6%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와요? 그때 4만 얼마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 홍대 앞에 판데로사라고 뭐가 있냐면은 그 스테이크 집이면서 뭐 요새 우리 하는 뭐 빅스 같은데 거기 가서 야 나 밥 살게 보너스 들어왔어. 와이프 반대했었거든요. 딱 갔는데 6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제 와이프가 이거 봐 이러니까 빚지는 거야. 그런 푸상이 먹으면서 아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파트너들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제가 비전을 보고 내가 테이프 듣고 미팅을 가면서 내 자신이 후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우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있던 아카디아라는 부서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쌍용에 체어맨이 있으니까 아카디아 부서가 공중 분해되면서 3분의 1은 폴란드로, 3분의 1은 영업으로, 3분의 1은 품질 관리. 제가 품질 관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메이를 이제 한 9개월 정도 공부했잖아요. 품질 관리가 연구소에 있던 직원들이 품질 관리 오니까 다시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교육 받으면서 아메이 한번 알아보자, 뭐 하자 그러면서 아메이를 전달하기 시작을 해서요. 9개월 25일 만에 제가 첫 레그를 내렸고 교육장에 갑니다. 그때 크라운이었던 그때는 크라운이 아니었죠. 정학 사장님 스피치, 한우아 쌤 둘 다 돌아가셨네요. 그분들의 오해 메이스트. 전 뒤에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전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친구가 비전을 보고 그 그룹이 파운더스 에머럴드, 파운더스 에머럴드.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유명한 홍수연 아실 겁니다. 약사. 그분이 그레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메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내가 한 9개월째, 8개월째 내가 아메이 사업을 안 했다면 지금과 같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9개월 25일 만에 그분이 후원이 됐거든요. 근데 9개월 20일까지만 내가 사업을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거든요. 60이거든요. 그냥 은퇴하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제가 꾸준하게 아메이를 인내하며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이 조금씩 커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한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5년 있다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또 5년 있다가 속 다이아몬드가 되고 지금 제가 제일 수석에서 그 다음 핀을 지금 제일 늦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석을 딱 가고 나서 진짜로 힘들었거든요. 파트너들이 암 걸리고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저는 항상 내 미래가 걱정이었거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도 장애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부터 부자들의 친구들을 보고 꿈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저는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생각 못 해보셨죠? 근데 생각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아메이도 바뀌었고요. 일반 사업도 바뀌었고요.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 다닐 때 꿈만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건물주가 꿈이었습니다. 건물주가. 5층짜리 정도 큰 건물도 안 해서 5층짜리 건물에서 내가 5층에 살면서 임대료 받으면서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꿈이 안 이루어진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종로 일가 가보세요. 전부 다 임대 붙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상가 보셨나요? 전부 다 임대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이 의정부에 있어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거기 갔는데 의정부 그 지하철역 제일 번화가잖아요. 그 앞에도 다 임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도 어디 건물이 있느냐가 예전에는 무조건 건물만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건물의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게 뭐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후에 벌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해를 못해도 돼요. 근데 뭐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야, 미래가 진짜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고 나갈 텐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문점을 하나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고령 사회, 인간이 이제 120세 시대를 예측을 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요,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을 안 타보시는 분도 많아요. 타보세요. 아이들이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로구에 살다 보니까 감리교를 다니거든요. 125년 된 감리교를 다니는데 감리교는 종로 지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유초등부가 없는 데도 많고요. 중고등부가 없는 데도 많아요. 왜요? 애들이 없어요. 특히 도심은 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 앤드 순례를 갔다 왔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20%가 된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투자하는 돈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랍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을 65세 노인한테 복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가난하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20, 3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나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나 유전학자나 분자생물학자가 120세를 예측을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점점 짧아지는 기업과 직업의 수명들. 예전에 100년 넘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평균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12년이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퇴직 연령도 어떻게 돼요? 53세에서 지금은 49세. 이제 젊을 때 많이 퇴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세. 제가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면은 오피스텔 쪽에서 경비하시는 분들을 뽑으려면 제가 도장을 딱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력서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력서 장난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60대에 은퇴를 하고 나서 나머지 한 75세까지 벌이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뭐 대학원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들 노동시장에서는 72.3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은퇴는요, 지금 40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AI에 뺏기는 일자리. 얼마 전에 그
그 쿠팡 같은 데서 재판매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를 이제 후원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이 뭐 택배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은 한 시트에다 타닥타닥 주면 좋은데 이름 따로 주소 따로 이렇게 주는 사람, 소비자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캡처를 딱 떠가지고 AI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양식대로 만들어줘. 그러면 하나로 딱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면서 사람 한 명 반일을 합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명 반일이 AI 지금 한 19,000원인가 2만 원이면은 공짜가 아니라 유로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I에다가 일자리를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돼요? 평균 수명이 이제 83세 6세면서 근로희망은 72.9세, 평균 퇴직 나이는 49.3세. 그 다음에 무소득 기간이 34.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엔잡러가 되는 겁니다. 안전적인 미래를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을 하는데 그럼 직장인 아까 했잖아요. 끝까지 못 갑니다. 자영업? 네, 인공지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영업 또 어떻게 돼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딱 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튜버, 여러분 유튜버 돈 많이 버는 거 같죠? 상위 0.1%도 안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 이것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부동산, 여러분들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상투 잡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예적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도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10년 전이에요. 연말 보너스가 한 7천만 원 나왔는데 사업자, 형제그룹 누군가가 이번에 광주에서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무한 비행장이 들어온다. 거기다가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250평을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유는 좋았습니다. 거기 이제 공항 들어오고 도시가 개발되면은 우리 둘째가 자기니까 뭐 아메이 상속도 좋지만 자기도 뭐 일을 해야지 건물 짓고 뭐 청사진을 그리고 샀습니다. 10년 전에. 지금 쌀 20kg만 올라옵니다. 뭐냐면 정보가 없으면요. 지금도 이것도 매달이야. 1년에 딱 한 번 20kg 올라와. 그리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정보가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를 딱 하면서 이 그래프가 너무도 와닿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34살 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여러분들 아세요?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기아자동차를 입학했을 때가 89년도입니다. 왜냐면 국민연금 보니까 89년도부터 넣었더라고요. 그 국민연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에서 장래가 나면은요 60대 후반 정도 돌아가시면 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40대 막 중후반 50대 초반에 막 암으로 많이 돌아가실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100세까지 사시죠. 요새 돌아가시면 거의 한 90대세요. 저희 어머님이 91시거든요. 지금도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시고 동네 한 바퀴 도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120세 금방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돈 버는 기간은요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면 바로 취업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즉 돈 버는 기간은 줄어드는데 소비하는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100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0세, 120세 증가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실 건데요? 저도 그때는 그냥 뭐 아메이 해야지, 뭐 부업하면 되겠지. 제가 은퇴할 나이잖아요. 제 친구들 이제 만나잖아요. 은퇴한 친구들 만나면요, 진짜 얘네들이 왜 아메이를 안 했지 그때? 왜 안 했지? 삼성에서 부장하다가 그만둔 친구 이제 부장으로 했으니까 업체 조금 돌다가 지금 택시기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삼성에서 이제 삼성 반도체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올해 했구나. 지금 딱 은퇴한 지
4개월, 5개월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행복 끝, 불행 시작. 와이프랑 맨날 싸우겠죠.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이 소비하는 기간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된다? 고민하셔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공부하셔야 되고, 아메를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뭐냐면 돈은요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지출 곡선보다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40대 후반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하면 수입이 딱 끊기지만 지출은 계속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수입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입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수입의 통제권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 수입의 통제권을 가지시는데 수입의 통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를 어떻게 사시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늘어나지 말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잖아요. 수입을 다변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대기업들 보시면 문어발식이라고 이렇게 계열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지금 삼성전자는요, 가전이 있죠, PC 있죠, 핸드폰이 있죠, 반도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전은 적자일 겁니다. 그럼 돈 어디서 벌어주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에서 벌어주고 있죠. 요번에 이 반도체도 돈 많이 못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잘 될 때 핸드폰이 먹여 살리고 또 핸드폰이 안 될 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는 또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즉 뭐예요? 계열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종합적으로 계속 흑자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수입이 흑자예요, 적자예요?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거의 적자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입을 다변화를 그래서 시키시라는 겁니다. 많은 수입들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벌고 있고 현업에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의 그 수입이 딱 끊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재산세 내는 날이잖아요. 저번 달이요. 재산세를 딱 이렇게 내면서 와이프하고 그랬어요. 야, 이거 재산세도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포대교 딱 건너면 오른쪽에 아파트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면 원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 비쌉니다. 거기 50평대 사는 분이 있어서 갔습니다. 너무 잘 해놨어요. 커뮤니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얼마예요? 답을 안 해주셔서 찾아봤어요. 인터넷 다 찾으면 되니까. 제가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딱 입주하고 나서 갔을 때 50억이요. 50평대가 50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100억 갈 거예요. 그러면 강북에 있는 저희 경희궁의 아침도 싼 아파트는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세금을 내면 저분들은 세금을 도대체 얼마가 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에 살려면은 일단은 그냥 줘도 못 살겠구나. 그런 느낌? 여러분들 내가 고등학교 때 평창동 돌면서 이 집 줄게. 그래도 야, 이 집을 어떻게 운영하나 했던 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소득원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만 돼요. 어떤 분이 나 찾고 있어요. 근데 아멘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은 다른 거를 찾아도 손해보는 거, 뭐 이런 걸걸요. 진짜로 저는 제가 아메이를 27년을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27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진짜로 아메이만한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수입원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750원 나왔지만 이게 누적되는 보너스고 내가 아파도 내가 여행을 가도 쌓이는 수입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 건물 뭐 조그만 상가 하나 있어요? 저도 있어요. 구로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사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우자동차 다닐 때 구로동 공단을 갔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공단인데 이게 아파트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서 샀어요. 그래서 구로동이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여태까지 공실률이 진짜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공실률이 생기는데요. 매달 관리비만 50만 원씩 나가고요. 팔라고 그래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상가, 건물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멘은요, 코로나 때도 내가 여행 갈 때도 끊임없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 여러분들도 많은 꿈은 있으시잖아요. 저도 꿈도 있고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찾으셨나요? 아멘 말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쌍용 자동차, 기아 자동차 두 곳을 제가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쌍용은 평택이고 기아는 강명 소알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아를 다녔죠. 근데 2년 다니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걸 읽고 제가 어떻게 돼요? 대우자동차에 입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회사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달받은 게 뭐다? 아멘. 그 아멘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 이념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잘 나가도 내가 누군가한테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나요? 근데 아멘은 준다는 거죠. 저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요, 에메랄드가 나오고요, 연봉이 1억 되고요. 지금 어떻게 아메이가 큰 기둥이 되어 있는 파트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아니라니까. 아메이에 대한 가치, 아메이의 창업 이념을 내가 느끼고 그걸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 사장님한테 아메이는 뭐예요? 라고 딱 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업. 여러분 아메이 할 때 무자본으로 하지 않나요? 무점포로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메이 할 때 여기다가 1억 받고 하시나요? 보증금 내고 하시나요? 제품 사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 번호를 그냥 내서 내가 낼 수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제품을 유통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수입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 이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메이의 가치와 비전이 처음에 무위험, 무한소득, 투자금이 없고 부업으로 가능하고 저는 지금도 전업한다고 그러면 말려야 전업하지 마. 그냥 부업으로 해. 더디 가도 부업으로 해. 그 다음에 무한소득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플합니다. 생산, 판매, 직원 필요 없습니다. 애용자 네트워크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폰서 상해 다이아몬드가 제안하는 대로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주 퍼펙트 윈윈 사업입니다. 윈윈 사업.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복제가 되고요. 축척이 되고요. 이 축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적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100%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평생 할 수 있는 일. 저도 이렇게 제 친구들 은퇴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저는 갈 데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정사님 이렇게 여기 와서 스피치 해주세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뭐냐면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완벽한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미 28년 했거든요. 여러분들 28년 직장 생활하고 28년도 사업해서 완벽한 노후가 준비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메이는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속이 돼요. 인생 수입의 자산가치 상속 가능. 제가 그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서 저도 제 아버님이 집을 사줬으니까 저도 집을 하나 사주면 그래도 출발점이 틀리잖아요. 집을 하나 사주려고 해도 요새는 너무 투명해가지고요. 돈의 그 출처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10억이야.
그럼 10억을 넣을 줄게라고 딱 던져줘도요 4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으면 그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 아시잖아요. 돈 1,000만 원을 주려고 그래도 계좌 이체는 해줄 수가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제 연봉이 2억이야? 그러면요 나중에 근데 이거는 살아서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싶어서 우리 아들들한테 본사 직원 나갔네. 물어봤어요. 이거 내 번호 우리 아들은 상속이 되잖아. 그랬더니 한국은 죽어야 돼요. 죽어서만 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그냥 번호만 딱 그대로 가고 명의만 바꾸고 왜? 나라에서는 이거를 무형의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보세요. 어떤 정권이 어떻게 또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또 상속세를 물리면 큰일 나겠지만 지금까지는 상속세 없이 그냥 2억이라는 돈을 매년 받을 수 있게끔 줄 수가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요새 중소기업에서 여러분들 그냥 회사를 팔잖아요. 주식으로 줄 때는 60%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을 인수받는데 6조 5천억인가 7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삼성을 2번이나 3번만 명의가 바뀌면 나라 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속세가 심한데 아메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토탈 석세스, 돈과 시간의 자유, 친구의 부자.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아메이의 가치와 비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메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 얼마나 좋습니까? 칼렌버거 박사, 철학과 과학, 믿을 수 없는 원료를 얻으려고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건강보조식품 회사 중에서 자사가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는 데는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반대한 게 제가 B형 간염 보균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요. 그래서 직장을 막 다닐 때도 한 2달, 3달에 한 번씩 막 감기 몸살로 쓰러지면 막 수액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메이라니까 얼마나 반대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사고가 바뀌잖아요. 부정적이어서 긍정적으로 딱 바뀌죠.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먹죠. 처음에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스트비입니다. 이스트비. 차에 한 통, 그 다음에 책상에 한 통, 집에 한 통. 수시로 과자 먹듯이. 제가 또 새우를 못 먹어요. 새우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케언즈로 여행을 가는데 알러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트비 좀 먹을 게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근데 주사 맞으면 되는데 못 맞으니까 이스트비 한 20알을 먹고 씹었더니 30분 있다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행 갈 때 필수가 뭐냐면요, 다른 거 다 가져가지만 이스트비 한 통은 꼭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좋은 제품. 생태계 농장, 뭐 R&D 센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제품들. 아까 사장님이 아메이 본인들의 입술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선교를 좀 많이 가요. 그러면 선교뿐만 아니라 여행 갈 때 가장 가방이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오일 제품을 다 가져가니까 다른 제품은 못 써요. 저는요. 왜냐하면 28년 동안 아메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요, 다른 제품을 못 씁니다. 말레이시아로 취업한 우리 아들이요, 아빠 정수기 보내줘, 뭐 보내줘. 청정이는 너무 커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살라고 그러고, 나머지 다 보내줘. 지금 뭐냐? 아메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요, 다른 제품 못 씁니다. 왜?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세계 탑5 브랜드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혹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누나가 정수기를 하나 리테일을 했는데요, 인테리어를 깨끗이 한 집에다 정수기가 탁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주일 갔다 오니까 정수기가 새가지고 그 마른 바닥이 뭐 전부 다 물난리 나고 들어가는 제품 족족 안 맞아요. 누나는 쓰지 마. 아메이 제품 쓰지 마. 그랬습니다. 그 정도. 그런 사람은 만에 한 명 정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왜? 사람한테 다 테스트하고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청난 연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색깔별로 파이터 칼라 나오는데 아메이가 최초로 진행했고요. 두 번째, XX가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 전 연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연구원.
그러니까 치밀하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카탈로그의 초이스에 나오는 모든 문구는요, 식약처에서 딱 허락을 하지 않으면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DNA 손상을 줄이는 거, 여러분들 어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 건강보조식품에서 DNA를 손상을 줄인다는 광고 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식약청에서 허락해줬다는 거는 뭐예요? 관련 근거가 있고 데이터를 다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보조식품 그 파트에서 나오는 문구 하나는요, 식약청이 오케이를 안 하면 실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이거 대박이죠. 제가 가르쳤던 그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걔가 장누수입니다. 크론병에 걸렸어요. 크론병이 뭔지 아시죠? 장이 누수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체크를 했습니다. 야, 그런 애 처음 봤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못 먹습니다. 설사하고 창고 들어가고 그러면 설사하고. 그래서 내가 6개월 내가 너 해줄게.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가는데 3개월 지났거든요. 엊그저께 그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는데 애가 너무 좋아졌어요. 3개월 제품 또 갖다 주고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너 검사해서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게 앞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는요,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했던 분인데 아메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아메이가 뭐가 좋아요? 했더니 그분은 계속 아이템 하나를 딱 사면은 이게 한 2, 3년 들어가면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와야 되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아이템 선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걸 선정해서 가져왔는데 소비자가 사지를 않아? 그러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정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메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트렌드,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웰리스 앱, 아메이가 다 만들어주고 다 인증해주고 김현장 통해가지고 다 허가 받아주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알리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 설명도 못해, 인지도 못해. 그러면 그냥 사시면 되고요. 일단은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계도 되면은 더마 아키텍트. 이거 제가 써봤잖아요. 다이아몬드 먼저 나와가지고 써봤잖아요. 완전 대박입니다. 저는 피부 관리 하나도 안 하는 얼굴이거든요. 저만 뺀 얼굴이 아닙니다. 그냥 아메이 제품 쓰고 그냥 계속 28년 동안 뭐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C 바르고 뭐 팩도 하고 저도 이중 클리닝. 왜냐면 피부를 공부하고 나서는요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꼭 클렌징하고 자요. 그 다음에 보름에 한 번씩 뭐예요? 필링합니다. 각화주기 맞추느냐. 그 다음에 바르는 거 순서대로 다 바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 만나면 제가 훨씬 더 머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거. 근데 이제는 피부과를 안 가고 이 기계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와줍니다. 아메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네트워크만 펼치면 되고 내가 자랑만 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긍정적인 꿈.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적인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꿈을 꾸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저희 그룹에 이렇게 75세 되신 분이세요. 파운드 다이아몬드인데 그분을 제가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거를 탁 하는데 75세 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또 막 동기부여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방향성, 그 다음에 꾸준함, 그 다음에 간절함. 근데 사람들이 요새는요 꾸준하지를 못해요. 젊은 애들 보니까요. 그리고 간절함도 없어요. 애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이에요. 야, 젊은 애들은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되나. 일단 제 아들이 후원이 안 돼요. 둘째가. 그 장애를 타는 그 친구 있잖아요.
지금 공항 공사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 그렇게 미팅에 데리고 와도 바빠. 뭐해? 뭐 어느 때는 막 패고 싶어요. 막 내가 걔 때문에 암행 사고를 했지만 진짜 내가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꾸준함과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암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내하시고 도전하시면 되고요. 아메이가 바꾼 나의 삶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삿포로 많이 컸죠. 삿포로 가족여행 가가지고 그때 찍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작가가 찍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도 다이아몬드가 돼서 매년 삿포로를 갔습니다. 저는 삿포로가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해도 삿포로에서 잠이랑 선교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좋아합니다. 매년 이렇게 삿포로에 가서요 스키 타고 그래서 참치도 먹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미 50주년 때는 삿포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포를 못 잡아요. 손이 불편하니까. 그럼 아메이에서 일본인 강사 붙여줘가지고 저희 넷 중에서 제일 잘 탑니다. 그래서 저기 루스츠 리조트에 가면은 최고봉에서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잘 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드를 타고 스키는 정상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몇 년 오면 보드 잘 타겠구나 했는데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이아몬드 인비에 삿포로가 빠지고 싱가포르 갔고요. 그 다음에 미국 마이오 섬 너무 좋습니다. 꼭 가보시죠. 마이오 위섬. 그 다음에 두바이 갔고요. 그 다음에 피지 갔고요. 매년 이렇게 호주 시드니 가서 하버 브리지. 제가 고수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안 올라간다고, 나 안 간다고, 나 그냥 놀겠다고 했더니 가이드 딱 한마디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사장님, 저 하버 브리지 등산이요 100가지의 버킷리스트 중에 있는 거예요. 비싸기도 비싼데 버킷리스트를 찍으셔야죠. 그 한마디에 제가 와이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레이시아 랑카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60주년 때 이제 삿포로가 오픈이 돼가지고 갔고요. 60주년 때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크로아티아 가가지고 그 위에 예약해가지고 두브리닉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 가서 여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립박물관입니다. 거기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A65 크루즈를 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아메이 여행을 가고 이어서 여행 간 적 여자 다이아몬드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유럽에 또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까 유럽 언제 올까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거는 크루즈를 타고 기항한 겁니다. 티니지, 몰타, 나폴리, 로마. 로마에서 아웃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8명이 차 2달 렌트해가지고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왜냐면 로마에서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밀라노로 기차 타고 가서 차를 가지고 피렌체로 왔다가 베로나, 소도시 가자, 베로나, 베네치아, 그 다음에 돌로미티 갔다가 베르가모 가서 밀란에서 아웃 때는 15일 여정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겁이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하고 맞지가 않아. 성경을 봐도 아메이가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정상삼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딱 10년 후에다가 만나면 그 욕이 생각나.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이런 성격은 아메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리가 달래 빠졌겠습니까? 그건 유전 아니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데 제가 해외에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운전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운전할 사람이 차마다 2명씩 있어야 돼서 이제 가서 드디어 이제 구글 맵을 보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T맵을 보다가 구글 맵을 보면 진짜 허접하거든요. 회전 교차로가 있으면은요 5번째, 그 다음에 우회전도 아니에요. 조금 오른쪽, 조금 왼쪽. 그래서 맨날 막 틀리고 하다가 이제 15일 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이제는 어느 나라 가서 운전해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아메이가 두려우세요?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하지 마시더라도 안 하더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두려운데요,
그걸 한번 딱 하고 나면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니까요. 이제는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일본에 갔잖아요. 차 빌릴까? 렌트할까? 뭐 그랬다니까요. 지금 뭐냐면 그 두려워서 못하는 거 그게 자신감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태리 트리비 분수 그 다음에 콜레소 가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피렌체로 가서 노을 질 때 피렌체 언덕에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베로나 너무 좋더라고요. 소도시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나서 베네치아 돌로미티 꼭 가고 싶죠, 여러분. 돌로미티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중부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스위스거든요. 알프스거든요. 여기 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세체단가 여기서 한참 핫한 데거든요. 여기 호수. 너무 그림 같지 않으세요? 이런 데를 돌고 그 다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밀라노에서 이제 아우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가까워지는 120세대 여기 보시면요, 1900 먼경 말에 나옵니다. 5년도에는요 26세, 24세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57.3세, 51세, 1960년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이제는요 140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2년을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42년 사는데 병원에서 50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 시대를 여러분들 지금도 준비해야 되는데 자산소득 같은 수입이 꾸준히 나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돼요. 많지 않더라도. 두 번째가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 세 번째가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미래에도 비전이 있는 일. 그 다음에 본업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일, 트렌드에 맞는 일. 아메이 아니에요? 네. 아메이예요. 여러분들 아메이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 구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상. 그 다음에 특별한 여행.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진짜로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못하냐면요, 이렇게 깃발 여행을 못하겠더라고요. 자유롭게 여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상속. 자녀의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 아메이는 기회와 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테슬라는요, 차가 아닌 미래를 팔고요. 그 다음에 레고는 장난감이 아닌 창의성을 판매합니다. 성공 역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품격을 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그냥 꿈 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간절한 여러분들의 꿈을 오늘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노동입니다. 근데 꿈이 있으면 도전입니다. 여러분 아메이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100% 도구라고 저도 얘기하고 여기는 다이아몬드 모든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가지시고요. 가시면 아메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로 가득 찬 설레이는 세상, 매 순간 멋진 일들이 펼칠 거라고 리치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요, 나 기회 오면 하지, 그게 아니라 오연호라고 여러분들 아마 작가 알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니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나 기회가 오면 잘할 거야. No!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그 기회가 오게 되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제가 막 새벽 2시에 자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안 가는데 막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 새벽 기도 가기 막 이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네 행복하니?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행복한데요? 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 진짜 행복하니?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PPT에 이거를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진짜로요? 네. 그러면요, 이 장표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행복하고 재미있고 꿈을 이뤄주는 아멘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진짜 행복하게, 미래를 행복하게 사시고 싶다면 이 사업을 꼭 붙드셔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가족도 열어주셔서 저에게 또 귀한 스토리 전해주신 우리 숍다이아몬드 조대근 리더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